원인 불명 허리 통증. 골반만 내리면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물리치료, 부수치료, 주사, 시술, 수술까지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픈데 원인조차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별표 골반을 아래로 안정화시키고 허리, 요추의 자연스러운 전만, 로어도시스를 만드는 것 별표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봤을 때 골반을 이렇게 내려주면 다들 시원해, 날아갈 것 같다 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척추 환자 99%가 모르는 진짜 허리 통증의 원인. 병원에 가면 흔히 요추 4번, 5번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습니다.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터졌다거나 전방 전이증, 협착증, 측만증, 아니면 일자 허리 같은 문제들이죠. 또는 경추 3번, 4번 쪽이 좁아져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손이 저리거나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증은 별표 척추 추체가 비틀리거나 가골, 뼈 돌기, 이 형성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것 별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리면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거죠. 현대의학은 비틀린 통증의 원인, 즉 신경 눌림을 해소하기보다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 염증 자체를 없애거나 틀어진 상태에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디스크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반대로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터지지 않아도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통증의 원인이 꼭 디스크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척추 추체의 압력에 의해 신경이 눌리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통증이나 염증의 형태는 결국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0.02g, 즉 쌀 한 톨 무게만 신경에 살짝 올라와도 해당 장기나 기능의 60%가 소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신경이 아주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여러 가지 통증이나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죠. 스테로이드를 써서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스테로이드가 나쁜 약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죠. 하지만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두 번 맞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맞을수록 뼈나 인대, 근육이 약해집니다. 뼈가 녹는다는 뼈주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쿠싱 증후군이나 당뇨가 올라가고 온몸이 붓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괴롭힌 허리 통증, 범인은 올라간 골반이었다. MRI나 CT를 찍고 물리치료, 부수치료, 주사, 시술,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개선되지 않으신 분들께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척추 한 부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척추나 골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지만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별표 골반을 내리고 요추의 전만을 만드는 방법 별표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골반이 올라가는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면 요추 사이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이 좁아진다는 의미는 척추 사이의 공간이 협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적어진다는 것은 곧 신경이 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골반을 내리면 요추 사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는 신경이 잘 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림이나 시림, 마비감,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프고 발이 저리고 당기고 마비감이 온다는 그 자체를 요추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별표 골반이 위로 치받쳐 올라감으로써 요추의 균형 상태나 간격이 좁아져서 오는 병 별표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추의 간격을 넓히고 정리를 하려면 먼저 골반이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골반이 내려감으로써 요추가 제자리로 가고
그러면 등도 펴지게 됩니다. 골반과 요추를 그대로 둔 채로는 아무리 등을 펴려고 해도 잘 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이 펴지면 경추의 시자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별표 올라온 골반을 밑으로 내려서 요추의 전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별표. 특히 요추가 좁아지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좁아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뇌에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그 부위에 섬유성 칼슘과 콜라겐을 집어넣어라 하는 거죠. 이는 뼈 조직입니다. 더 이상 틀어지지 않게 가골, 가짜 뼈의 형태로 그 부위가 붙습니다. 부위가 단단해지는 거죠. 이 가골은 처음에는 더 이상 틀어지지 않도록 힘을 지탱해 주지만 파골세포, 뼈를 없애는 세포가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골이 계속 있는 거죠. 그 가골이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커지면서 신경을 더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더 안 좋은 허리 상태로 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뼈가 딱딱해지고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그런 가골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골반을 올라가게 하는 나쁜 습관. 골반을 올라가게 하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있죠. 바로 별표 오래 앉는 자세 별표 그 자체가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약 2.4배 정도의 압력이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보통의 척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는 자세가 되면 골반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추의 전만이 무너집니다. 요추 전만이 무너지면서 흉추, 즉 등이 굽겠죠? 등이 굽으면서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머리의 무게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가장 안 좋은 자세입니다. 소파에서 이런 식으로 TV를 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자세입니다. 반듯하게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제대로 요추를 받치고 요추가 앞쪽으로 전만, 로어도시스이 되고 그 다음에 등이 펴지면서 경추의 시자 커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앉은 자세에서 의자 안전키를 제일 높게 하는 겁니다. 골반을 의자에 가까이 하고 요추 전만을 만드세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요추 전만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어깨가 펴집니다. 이 자체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어깨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돼요. 어깨가 펴진 상태에서 이 머리를 어깨 중심선에 놓는 것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겠죠. 소파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일자로 요추 전만을 만드는 자세를 유지해야 골반이 좀 덜 올라옵니다. 소파에서 흔히 이런 자세로 있거나 다리 하나를 올리는 자세는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네, 골반이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법. 제가 볼 때는 골반이 올라갔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골반이 올라가면 허리 쪽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쪽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골반이라는 것이 장을 담는 항아리나 마찬가지죠. 대장이라든가 소장 또는 방광, 여성분들은 자궁, 난소, 나팔관, 남성분들은 전립선, 생식기를 감싸는 장기가 바로 골반입니다. 이런 것들이 골반이 위로 올라가면 피곤을 많이 느끼고 소변에 이상을 많이 느낍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다든가 변비와 설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월경 전 증후군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더부룩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만약 골반이 올라가면서 요추가 틀어지겠죠? 예를 들어 왼쪽이 좀 낮게 틀어졌다면 왼쪽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틀어졌다면 오른쪽으로 저릴 수 있죠. 골반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특이한 경우는 다리 쪽으로는 통증이 안 와요. 주로 허리 쪽으로 수평적으로 통증이 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골반이 올라갔다거나 틀어졌다는 것을 근육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뼈 구조의 영향을 받아요. 뼈가 올바르면 근육도 부드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근육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뼈가 틀어지면 더 이상 틀어지지 않게끔 반대쪽 근육이 더 강하게 잡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풀면 어떻게 되겠어? 뼈가 더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봤을 때 이 골반을 내려주잖아요. 아, 시원해. 날아갈 것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골반을 내리면 당연히 척추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척추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되면 신경이 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혈통이라는 말이 있어. 신경이 가는 곳에 신경이 통하면 그것을 따라서 피가 간다는 얘기죠. 산소와 영양분이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통증, 시림, 저림, 마비감이 없어지겠죠. 척추 편해지는 기적의 스트레칭 실전판 1. 따라 해보세요. 골반을 내리는 방법은 치료를 통해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예전에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하시길래 제가 즉석에서 고안한 방법인데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여기 옆구리 밑을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뼈가 만져질 겁니다. 장골릉, 일리의 크레스트이라고 하는데 이 장골릉을 엄지로 딱 붙잡고 전상장골극, ASS이라고 하는 앞쪽 뼈를 검지로 잡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골반이 어딘지 모르겠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허리를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손은 밑으로 내리는 힘을 주어서 쭉 내리는 상황에서 척추를 쭉 펴주세요. 뭐 급히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도 됩니다. 팔에 힘을 주어 밑으로 내리면서 척추를 쭉 펴주는 거죠. 하면 할수록 이쪽 골반 쪽에서 시원한 감을 좀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시원한 쪽이면 더 많이 하십시오. 손은 아래 방향으로 압력을 주고 쭉 펴는 척추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척추 편해지는 기적의 스트레칭 실전판 2. 따라 해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은 안전키를 제일 크게 올린 그 상태에서 손을 깍지 끼고 요렇게 신전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여기도 2번, 가운데, 자 이쪽도 3번. 요추 전만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흉추가 펴집니다. 이 흉추가 펴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흉추가 관장하는 곳이 심장과 폐입니다. 심폐 기능이 정말 좋아지는 거죠. 심폐 기능이 약해져서 오는 우울증이나 피곤, 피로 같은 상태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체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신전 운동 자체가 결국 등을 펴는 자세잖아요. 나쁘지 않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올리면 이게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이 동작은 골반에 영향을 잘 주지 않지만 이 동작은 골반까지 힘이 전달될 거예요. 앉아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앉은 자세에서 1시간에 한두 번씩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으로도 안 낫던 목, 허리 통증 끝. 기적의 수면 자세.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목이 더 당기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괜히 기분 나쁜 분들 너무 많죠. 잠을 자야 하는데 척추의 문제를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허리 일목 아픈데 정신과 약까지? 주로 허리로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특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때문에 요즘 정신과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척추의 번영을 바로 잡음으로써 정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얘기는 염증 물질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 통증이라는 게 그런데 이 수면 중에는 우리 몸에서 천연 진통제가 분비가 됩니다.
수면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어떤 약이라든가 어떤 치료보다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천연 진통제입니다. 척추 통증, 침구만 바꿔도 확 달라집니다. 침구 선택 꿀팁.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 아유, 방바닥이 좋냐 아니면 침대가 좋냐? 침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매트리스가 좋냐, 라텍스가 좋냐, 돌침대가 좋냐, 흙침대가 좋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바닥이 됐든 흙침대가 됐든 돌침대가 됐든 어느 정도의強도가 있는 좀 단단한 곳이 저는 좋겠어. 이제 거기에다가 한 3cm에서 5cm 정도의 료를 깔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너무 딱딱한 데서 주무시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높이의 료를 깔고 주무시되 그 다음 날 편하고 좋으시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날 막 괜찮다. 그러신 분들은 척추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온돌 문화잖아요. 방바닥이나 흙침대, 돌침대에서 따뜻하게 올라오는 그 온열 작용 있잖아요. 그 온열 작용이 우리의 뼈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좀 풀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뼈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에서 5cm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전에는 이게 굉장히 좀 편했어. 근데 허리도 뻣뻣하고 몸이 안 좋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약간 높은 료를 좀 권해드립니다. 하나 정도 이불을 더 까셔 가지고 반응을 보세요. 좋다 하는 그 높이를 찾아가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높이 조절해도 목도 안 좋고 허리도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매트리스를 추천드립니다. 그 매트리스는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단단한 매트리스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너무 푹신한 그런 매트리스 자체는 척추가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내려앉다 보면 라인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척추의 S라인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를 추천드립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서 무릎이 같이 아픈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불을 깔고 개고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해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앉아서 양쪽 발이 딱 닿고 무릎이 약간 굽혀지는 정도의 높이가 좋겠죠. 올바른 강도의 매트리스는 요추 전만을 만드는 자세를 도와줍니다. 밑에서 허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허리가 틀어지면 전체적인 라인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허리 자체를 완만하게 받쳐주는 특히 요추 2번, 3번, 배꼽 위치, 밑에 부위를 이렇게 완만하게 받쳐주는 좀 더 강도가 있으셔도 더 좋겠습니다. 여기 흉추등도 굽었잖아요. 여기도 받쳐줘야 되죠. 너무 푹신하면 무너지니까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올바른 베개를 쓴다면 금상첨화겠죠. 이 상태에서 아무리 밑에서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베개를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자가 되겠고 또 락시자, 리버스 C커브가 되겠죠. 머리가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되잖아요. 등이 더 굽습니다. 등이 굽고 이 허리 쪽으로 강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도 딱딱하게 굳을 수 있죠. 이런 자세를 수면 중에 취한다면 몸에 정말 안 좋은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 바로잡는 기적의 수면 자세의 실전판 따라 해보세요. 제가 25년 동안 많은 척추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베개를 써도 머리, 어깨, 허리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베개의 높이를 좀 조절해보세요. 또 베개의 강도, 경추의 C자 커브를 만들고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그 강도의 베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베개는 푹신한 곳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푹신한 베개가 바로 경추의 C자 커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한 베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강도를 썼을 때 환자분들이 상당히 만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베개를 써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또한 몸이 안 좋아서 20가지의 베개를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써봤는데 결국은 저한테 맞는 베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목의 시자 커브를 만들고 목의 시자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강도를 가진 베개를 만들었어요. 이 베개를 쓰면서 저는 베개 유목민에서 벗어났거든요. 혹시나 너무 아프고 너무 잠 못 자서 힘든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 부위가 앞쪽입니다. 즉 목의 시자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고 이 밑에 쪽이 목이 넘어가면서 머리가 약간 걸치는 모양이에요. 이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럼 목에서 넘어가는 머리가 이 받침에 닿게 돼 있어서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과감하게 단축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베개의 탄성, 강도 자체가 목의 시자 커브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죠. 베개를 넣어 볼게요. 보면은 이 머리와 어깨 있잖아요. 이 목 부분을 완벽하게 커브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의 시자 커브를 만들고 요추 부위 전만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엉덩이 쪽으로 힘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있어도 무릎이 자연스러운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 커브를 유지하면 흉곽이 넓어지죠. 기도가 확보가 됩니다. 코골이 하시는 분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왼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면에는 얕은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어. 이 상태가 되면 얕은 수면으로 갈릴 확률이 높잖아요. 이 얕은 수면에서 나의 위치를 감각하고 다시 정상적인 수면 자세로 이렇게 가게끔 만들 수 있는 옆으로 잠은 좀 불편하다가 다시 바로 돌아와서 바른 자세로 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베개죠.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나 너무 힘이 없으신 분들, 노약자분들은 이런 허리 베개를 대시면 배꼽 아래쪽, 즉 요추 2번, 3번 쪽에 대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실 겁니다. 허리 자체가 시원해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이 좀 아프신 분들은 또 무릎 베개까지 같이 하시면 우리 척추 라인을 만드는 거죠. 자, 잘 때는 온몸에 근육이 쉽니다. 근육이 다 쉬기 때문에 이 척추 자체는 지지대가 된 곳에서 교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심 라인이 경추 시자 라인, 요추 전만, 무릎의 완만한 구부림. 이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겠죠. 잠을 안 자도 이런 식으로 좀 쉬세요. 베개만 이렇게 돼도 굉장히 몸이 편안해지면서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 허리 베개가 좀 강도가 있는 게 좋긴 좋은데 이런 허리 베개가 없으시면 수건 같은 걸 좀 말아서 약이 돼도 무방합니다. 목 수술을 했다든가 너무 일자목이 심하고 거북목이 심한 분들은 이런 베개 말고 푹신한 베개를 권해드리죠. 그래도 결국은 경추의 시자 커브를 만들어야 건강한 몸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수건을 만다든가 조금씩 스스로 경추의 시자 라인을 만들어야 해요. 반드시 누워서 경추의 시자 커브를 만들고 요추 전만을 만들고 좀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